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있어요. 89년도에 유엔 총회를 통과했던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고, 따라서 13조와 14조에 보면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하는 경우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에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권리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전학생인권조례 한번 볼까요? 대전학생인권조례에 보면 여기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3조의 1항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모든 학교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3항에는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무제한적인, 초헌법적인 이런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편성이 없는 반면에 제한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학생인권조례의 배경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에요. 이런 기사가 본 적이 있습니다. 68혁명에 대해서 나왔어요. 68혁명이 어떤가 하면 68년도에 프랑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권위적 교육 제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사회 전반으로 좌파 사상이 확산되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 68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8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그런데 이 68혁명을 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이 68혁명을 아주 잘 됐다고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1월 29일 날 이런 소식을 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10가지 제안을 냈었는데요. 제 1번이 뭔가 하면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우리는 미성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는, 그러니까 완벽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일까요?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우리 용인에 캣맘 사건 날 겁니다. 고양이 밥 주는 아주머니가 고양이 밥 주러 갔다가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그 벽돌을 맞고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몰랐죠.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살짜리.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애를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없습니다. 왜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데 근본 출발부터 얘네들은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요,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아동은 자기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은 수감 생활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교육적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그리고 결사의 권리, 이러면서 정치적 권리까지도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있고요. 6번째가 용모를 통한 자기 표현의 권리. 이게 뭐냐면 교복하고 바로 머리카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왜 머리카락을 애들 손대느냐? 왜 교복에 대해서 자유를 안 주는 거냐? 이것이 바로 용모를 통한 자기 표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표현의 자유도 있고요. 체벌의 폐지 있고요. 9번째 보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아동은 양심에 반하는 종교 교육이나 특히 예배는 거부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모에 의해서 특정 장기도 거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그네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에서 폭력이 수행해온 역할, 참 무서운 거죠. 폭력이 그냥 동반하는 거니까요. 특히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도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68혁명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에요. 이 조항이 동일하게 학생인권조례에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얼마나 다 적용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